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중동 세계사전 나누는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중국부터 유럽까지 쭉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징기스칸을 아마 만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흐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입니다. 자, 먼저 이 송의 건국과 발전부터 한번 볼게요. 당, 송, 원명청. 네, 중국 왕조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 송, 원명청. 따라해보세요. 당, 송, 원명청. 오케이. 자, 이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중국이란 나라는 통일됐다가 분열됐다가 통일됐다가 분열됐다가 이런다고요. 수나라와 당나라는 통일 왕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분열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5대 10국, 당 멸망 이후 5대 10국으로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바로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통일을 해가지고 송나라를 건국합니다. 이 조광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절도사예요. 절도사 출신. 자,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사실 당나라가 참 잘 나갔었는데 그 당나라를 흔들었던 게 바로 절도사의 난, 뭐 안사의 난, 안녹산 사사명의 난, 하여튼 이 절도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 절도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참 묘해요. 절도사가 당을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가 송. 이러니까 절도사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지방, 무장,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이 힘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도사 출신인 조광윤이 딱 나라를 세우니까 안 되겠어. 나는 절도사 출신인데 나 같은 절도사가 또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돼. 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이 태조, 조광윤이에요. 이 태조가 바로 문치주의, 문과 무가 있으면 이 문을 강조하는 모습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무인 세력의 억제예요. 이게 참 웃기잖아. 조광윤도 무인 출신이면서 무인 세력을 억제하겠다.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인 세력을 억제하고요.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온 모습입니다. 자, 이 군대를요. 황제 직속으로 개편을 합니다. 과거를 황제가 직접 주관하면서 바로 전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제가 시행된 건 여러분들 이전입니다. 그죠? 이미 이전이에요. 구품 중정제 이후에 과거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송나라의 과거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요거 전시. 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황제 앞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황제가 직접 그 과거를 주관하는 거예요. 황제가 직접 관리를 임명하는 거예요. 직접 뽑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뽑힌 관리들은 어떻겠어요? 황제한테 충성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문인 관료를 우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자, 다시 한번 송나라 과거에서 핵심은 바로 이 전시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전시. 황제가 직접 과거제를 주관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그 앞에 있었던 과거제와의 차이점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문치주의라는 거. 자기가 무인 출신이니까 무인은 안 돼. 그래서 문치주의를 강화했다는 것.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송대는 과거를 전시, 그리고 문치주의가 핵심. 오케이.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황제권은 강화됐겠죠. 뭐 황제가 직접 관리도 뽑고, 그죠? 황제한테 군대도 다 편집시키고, 뭐 이런 모습 보이니까 황제권은 강화가 돼요. 그러면서 4대부가 성장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전까지의 그 지배층들은 누구였냐면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족이고요. 위진남북조 수단까지는 여러분들 문벌 귀족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호족과 문벌 귀족은 태어날 때부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빵빵한 집안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송나라 시대부터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지배층들 바로 사대부 있잖아요. 이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빵빵한 집안의 자제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이 사대부는 뭐냐면 바로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합격했던, 과거 시험을 통해서 권력층에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 앞에 있었던 호족, 문벌귀족과 사대부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부는 실력이 굉장히 중요시된 것이고 그 앞에 있었던 호족과 문벌귀족은 신분이 중요시된 사람들이다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대부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내가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대부가 성장했다. 왜? 그만큼 과거가 중시되었으니까. 과거 아닌 이상 이 중앙 관직에,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태조의 문치주의가 바로 이런 사대부를 성장시켰더라. 이게 사자가 뭐냐면 선비사자예요. 예, 공부하는 그 선비들. 사대부가 성장했더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문치주의야. 예, 문은 별로, 문만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군사력이 약화됐고요. 이 틈을 타서 북방민족이 공격을 합니다. 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늘 한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땠어요? 한나라 같은 경우 이 위진 남북조 시대라 가지고 5호 16국이라서 이 위에 북방민족이 막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열린 거 아니야? 똑같아요, 여기도. 항상 이 중원에 있는 한족이 뭔가 좀 약해. 그러면 북방민족은 밀고 내려온다고요. 예. 평화 유지를 위해 많은 비단과 은을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문치주의를 채택하다 보니까 국방이 약화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돈을 주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싸우지 말자. 뭘 원하니? 금은 무화원에 자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여기 바로 송태조 문치주의의 영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태조는 이렇게 황제권을 강화시켰고 문치주의를 지향했어. 황제권 강화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전시, 왕이 직접 과거를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이 결과 국방력은 약화되었고 북방민족은 계속 침공해 왔어. 요 흐름을 송나라의 특징으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공부만 하면 여러분 체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 힘도 튼튼, 공부도 열심히. 이게 너무 공부만 한 거야. 자, 다음. 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국가 재정이 악화돼요. 그래서 좀 뒤로 와서 이제 송나라 황제 신종이 있는데 그 신종이 이제 왕안석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데 이때 이제 보면 알겠지만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시장 질서를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좀 세금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국 강병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의 이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하다 보면 당시에 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침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뭐야? 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 기득권, 당시 어떤 기득권자들과 이 한판의 어떤 개혁을 펼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보수파 관료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송나라의 문치주의, 이것 때문에 국가 재정의 악화,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한 왕안석의 개혁, 그러나 반발로 실패.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 흐름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금나라. 이 금나라는 누가 세웠냐면 이거는 여진족이에요. 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결국은 꽝 침략을 했고 결국 송나라는 하면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쪽으로 천도해서 남송, 남쪽으로 간 송. 그래서 이 남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를 우리는 북송 시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송 시대는 여러분들 이 수도를 좀 잘 봐두세요.
북송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카이펑이에요. 카이펑. 네, 카이펑이었고요. 이 남송시대의 수도는 바로 항저우. 네, 항저우가 되겠습니다. 요거 수도를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볼 때 그 수도 표시를 잘 보시라고요. 이게 항저우 시대인지 카이펑 시대인지, 카이펑 시대는 북송, 항저우 시대는 남송,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쫓겨 내려왔어요. 문치주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겠죠. 어떡해. 자, 하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경제가 발전을 해요. 송나라 시대 때는요. 어찌 보면 당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가 많이 발전했던 그런 나라가 송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발전합니다. 자, 먼저 농업 볼게요. 벼 품종의 다양화, 그 다음에 이모작이 보급되고요. 이모작은 여러분들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1년에 농사를 2번 짓는 것이죠. 이모작 보급되었고, 그 다음에 개간사업 추진되었고, 그리고 상품작물, 내다 팔기 위한 그런 작물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상품작물 같은 경우에 인삼이라든지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상품작물들을 지금 재배하면서 농업 생산이 증대되었고 서민 경제력은 향상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경제적으로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위축된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송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어떤 시대를 지나고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여러분 농업이 발전하잖아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농업이 발전해 그러면 생산력이 증대돼. 즉 쉽게 얘기하면 쌀이 그만큼 많이 생산되었다. 그러면 남는 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남는 쌀을 가지고 뭘 했다?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즉 교환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념을, 남는 걸 이념물이라고 하는데 생산량이 그만큼 증대하면 남는 게 있고 그걸 갖고 서로 교환을 하면서 상공업은 더욱더 발전하는 것이죠. 물건을 사고 파니까 당연히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도 바빠지겠죠. 그죠? 농업이 발달하면 상업이 발달하고 수공업도 발달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었고요. 상이 증가되면서 동업조합이 또 설립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작, 상인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행 모이세요. 무슨 작 모이세요. 우리는 작이야. 우리는 행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과 작과 같은 그런 조합들이 설립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상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야 저쪽 동네에 저거 물건을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 물건을 왕창 떼다가 한번 팔아보자. 그럼 돈이 좀 필요할 거냐? 우리 돈 좀 모으자. 서로 어떤 각출을 해가면서 하나의 어떤 그 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팀을 행 또는 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화폐 사용이 증가, 당연하죠. 상업이 발달하면 화폐 사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전 사용은 증가되는데 이때 교자, 회자 등의 지폐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면 교자와 회자입니다. 요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송대의 화폐예요. 송의 화폐예요. 송의 화폐가 교자와 회자. 이게 왜 잘 나오냐면 이제 여러분 좀 더 원나라 배울 거예요. 원나라. 원나라의 화폐를 뭐라고 하냐면 교초라 그래요. 교초. 꼭 구분하셔야 돼요. 꼭 원은 교초고요. 송은 교자예요. 완전 중요. 송은 교자고 원은 교초다 라고 하는 구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반드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완전 잘 나옵니다. 송은 교자, 원은 교초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기. 반드시 기억하기. 자, 요거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해상교육을 볼게요. 이렇게 상황이 발달해. 그래요. 자, 그럼 당연히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하겠죠. 선박제조술, 그 다음에 항해술 발달, 무역항해 시박사가 또 설치됩니다. 자, 시박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시는 시장할 때 시자고요. 박은 뭐냐면 배, 선박이잖아, 선박. 그 배예요, 배.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배가 이제 오고 가는 어떤 그런 시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무역업 있잖아요. 그 해양 무역업을
관청하는, 관리하는 그런 관청이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이게 해양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얘기죠. 국내에서 물건들을 많이 팔고 그런 것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역 사무 담당하는 관청이 바로 이때 또 시박사가 설치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라비아 인도 상인과 교역을 시작했고요. 무역 도시가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시박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원래 이 명칭 자체는 당나라부터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그 시점은 바로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박사가 설치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 송나라의 문화를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송의 지배층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대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대부, 송나라 그 지배층 이전에는 문벌귀족이었고 그 이전은 호족이었죠. 호족, 문벌귀족, 사대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사대부는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사대부 중심으로 그 학문과 사상이 발전되었고요. 자, 유학, 성리학이 발전합니다. 완전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진짜 꼭 나와요. 자, 송나라의 학문, 성리학.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왜 한나라 때 그 훈고학, 그 훈고학이 쭉 당나라까지 연결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한부터 당나라까지는 훈고학이었어, 훈고학. 그죠? 훈고학이었는데 이제 송대부터는 성리학. 시읒자잖아. 시읒자, 시읒자. 시읒자, 시읒자, 히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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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읒자, 시읒자, 히읗자, 히읗자, 시읒자, 시읒자. 이렇게 하면 돼요. 송대는 성리학이 발전되고 있더라.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성리학은 이거예요. 차별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차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그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감히 함부로 신하가 왕을 해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할 일을 남자가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차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분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왜 이때 성리학이 나왔냐면 지금 이민족들이 지금 막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문치주의라서 지금 힘이 약하잖아. 막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내려오고 있을 때 이 한족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딱 자른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자른 거예요. 우리 한족은 뛰어난 사람들. 너희 오랑캐는 무식한 것들. 이런 식으로 딱 잘라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리학의 본질이고 이게 성리학의 핵심이야.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답게 오랑캐 너희는 어쩔 수 없어 오랑캐답게 사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북방 이민족이 막 침범에 들어오니까 뭔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어떤 그 자존심 상한 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위대하지 못해. 왜? 너희들은 오랑캐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기 위안을 삼으려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 송나라의 그 성리학 완전 중요. 꼭 기억하기. 자, 사마광의 자치 통감이 편찬되었고요. 과학기술에는 화약, 그 다음에 나침반, 그리고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중국의 그 4대 발명품이 이제 종이가 있죠. 종이. 플러스까지. 이 종이는 여러분들 언제였어요? 이건 후한. 한나라 때였잖아. 그죠? 그 이외에 화약, 나침반, 그 다음에 인쇄술. 이건 다 송나라예요. 다 송나라예요. 이게 여러분들 세계 인류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화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유럽에 전파되면서 바로 유럽의 기사 문화, 즉 유럽의 중세를 담당하고 있었던 기사들 있잖아요. 그 기사들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 왜? 총으로 빵 쏘면 갑옷 입고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칼 드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 중세 기사 문화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화약이 했고, 나침반은 뭐예요, 여러분들? 나침반은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의 대항해 시대. 이제 쭉쭉쭉 유럽이 지중해를 벗어나서 대항해를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런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은 나침반. 그죠? 인쇄술. 이것도 이제 또 유럽 쪽이 전파돼가지고 르네상스 시대를 또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류사를 바꿔놓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송나라의 발명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재밌죠. 아니
이런 걸 통해서 유럽 사회가 발전하는 거 주고 어떻게 보면은 결국 유럽 사회가 그 이후에 주류 세력이 되는데 중국을 발명해 놓고도 뭐 했지? 라는 그런 생각. 예. 자, 어쨌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송나라의 발명품 화약, 나침반, 인쇄술. 오케이? 중국의 4대 발명품이에요. 하지만 종이는 이미 그 이전에 후한대에 발명되었다라는 거 한번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 문화를 한번 보면요. 송대의 문학은요. 서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송대의 문화에서 서민 문화의 발달. 완전 중요. 예, 서민 문화의 발달. 완전 중요. 시험에 꼭 나와. 몇 개를 쳐놔도 돼요. 송대의 특징은 서민 문화의 발달이었다. 왜냐하면 상업 발달했고요. 바로 도시가 성장하면서 서민 생활 수준이 향상돼요. 돈 좀 버는 거예요. 왜? 경제력이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있으면 그 다음에 문화를 느끼고 싶거든요. 서민 문화 발달했고요. 오락거리가 형성됩니다. 자, 카이퐁과 항저우, 제가 이 수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북송의 수도, 남송의 수도. 자, 그러면서 전문 공연장도 발달해서 만담, 고개, 인형극과 같은 서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송나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원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민 문화가 발전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송과 함께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송이 있었는데 북방 이민족이 막 쳐들어온다 그랬어. 북방 이민족이 막 쳐들어와. 왜? 송나는 문치주의야. 송태조, 조광윤의 문치주의. 왜? 내부에서 나한테 혹시 칼을 겨니까 두려웠어. 그래서 문치주의를 시행했어. 그래서 황제 중심의 과거제 시행했어. 전시 시행했어. 황제한테 군대를 다 배속시켰어.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북방 이민족이 침범한다는 얘기했잖아요. 그 북방 이민족을 한번 보자고요. 자, 누군데 그럼 도대체? 자, 당 멸망 후 5대 10국이라고 제가 분열됐다고 그랬죠. 그때 북방 유목민족 건국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거란족입니다. 자, 야율아보기가 부족을 통합해서 건국했고요. 바로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화베이, 이거 화북지방이에요. 화베이 지방에 진출하면서 송과 고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죠? 예, 고려 시대 때 거란의 침입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우리는 서희라든지 강감찬 이런 인물들이 맞서게 되는데 어쨌건 바로 이 거란족이 송도 압박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후후 막 쳐들어와. 그런데 탕쿠도 있어요. 이 옆쪽에 서북 지역에 탕쿠트족이 중국의 분열을 틈타 건국했고요. 바로 비단길. 왜냐면 이쪽으로 이제 가야지 비단길이잖아. 여기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무역으로 번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진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거란이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지? 이건 요야, 요. 그다음이 이쪽에서 여기 이제 거란이고 여기 서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또 빰빰빰. 요건 이제 여진이 세운 나라가 있어요. 여진이 세운 나라. 요거는 금이야, 금.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진족은 여러분들 나중에 청나라. 우리랑은 관련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청나라, 병자호란. 예, 그쪽으로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어쨌건 그건 이제 조선시대고 나중이고 지금은 이제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금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청나라가 그 이전의 이름이 후금이었잖아요. 바로 이 금나라의 뒤를 잇는다라고 해서 후금을 세웠고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우리가 쳐들어오잖아요. 자, 이 여진족은요 아구다가 이 부족을 통일하고 건국을 하면서 송과 연합해서 요를 멸망시켜요. 여진과 송이 손을 잡고 거란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 외교에는요 영원한 친구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손을 잡았던 이 여진족이 이제 거란족이 요 나라가 무너지니까 이제 송을 압박하네. 그래서 송을 압박해 송을 결국 남쪽으로 몰아내고 화북지방을 차지합니다. 결국 이 여진족에 의해서 미국 내려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남송. 항저우로 수도를 삼고 이 남송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진족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서 정말 조심해야 돼. 외교에서 친구 좋아. 하지만 잘 봐둬야 돼. 언제 당할지 몰라.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서 화북지방을 차지했다. 북방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뭐 여진족이라든지 거란족이라든지 이런 민족들 있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이중통치 체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거란족도 밀고 내려와서 한족을 차지하고 있고 여진족도 밀고 내려와서 한족이 차지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한족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역에. 그러면 그 한족들의 어떤 통치 시스템은 그대로 냅둬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족은 9년제, 북방 유목민족은 고유의 부족제를 적용해서 한족 너희들은 너희 통치 방식으로 내가 다스려 줄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다스릴 거야. 라고 해서 이중적인 통치 체제.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위진남북조 시대 때 왜 그 북위의 그 효문제 있잖아요. 효문제가 왜 적극적인 그 한화 동화 정책을 쓰면서 결국 선비족은 그냥 사라지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있었던 듯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한화 정책은 안 돼. 우리가 너희들은 다스리는데 우리의 색깔은 잃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색깔은 그대로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중 통치 체제. 이거 중요해요. 이중 통치 체제를 시행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고유의 문자 사용해요. 우리의 문자 잃지 않을 거야. 중요하죠. 문자가 없으면 언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자 쓸 거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한족이 동화되는 걸 굉장히 꺼리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똑같이 둘 다 이중통치 체제와 고유의 문자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게. 이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중통치 체제 그리고 고유 문자 사용. 이들은 바로 이중통치 체제 고유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무서운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쪽에서 말 타고 이제 막 밀고 내려온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몽골. 야, 정말 산 넘고 산이네. 이 몽골이 밀고 내려온 건 누구? 징기스 칸. 13세기 초 태무친이 부르족 통일하고요. 바로 징기스 칸으로 추대되면서 몽골 제국을 성립합니다. 자, 보세요.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나라 금나라 멸망시키고요. 서하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유럽까지 쭉 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서아시아의 아바스 왕조를, 이슬람 쪽이잖아요. 아바스 왕조를 결국 정복하고 세계 제국,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을 바로 건설하게 되더라. 그게 바로 몽골입니다. 자, 징기스칸 사후 분할 통치를 하는데요. 뭐 킵차크, 차가타 1, 그다음에 오거타이 한국. 여기서 여러분들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인가요? 그건 아니고 이거는 하는 뭐냐면 칸, 징기스 칸의 나라, 칸국이라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나라로 다시 이제 분할되었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원을 한번 볼 텐데, 자, 이 원. 사실은 이 원나라의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은 바로 이 쿠빌라이 칸이에요. 원세조죠. 이 쿠빌라이 칸이 바로 대도, 베이징으로 천도 건국을 한 게 바로 이 원나라입니다. 그 원나라가 드디어 남송을 밀고 내려와서 정복을 아예 해버리죠.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가 이 송나라를 공격했는데 멸망시킨 건 아니잖아요. 결국 송나라를 남쪽으로 쫓겨 내려갔죠. 그게 이제 남송이 된다 그랬는데 아예 그 남송마저도 이제 몽골은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쿠빌라이 칸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 자, 몽골 제일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거란족, 여진족뿐만 알겠지만 이중 통치 체제, 고유 문자 제정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뭔가 한족에 동화되지 않으려던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몽골 제일주의야. 야, 너희들 뭐야? 우리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뚝 서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인과 생목인, 저쪽 페르시아 계통, 서역 계통, 이런 생목인, 이건 뭐냐면 눈목자, 눈 색깔이 다르다. 저쪽,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생목인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족과 그리고 남인,
특히 남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남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남송 지역에 살고 있던 한족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몽골은요 차별 정책이에요. 차별 정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 원나라가요 왕위 계승 분쟁과 바로 화폐의 남발. 이 화폐는 어떤 화폐다? 바로 교초입니다. 화폐의 남발로 인해서 경제 혼란됐고요. 한족들의 반란을 세태고 결국 다시 북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요. 예,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동서교류 확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당시에 이 원나라 당시에는요 엄청났습니다. 이게 세계 대제국, 유럽 지역까지 정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럽 이슬람 지역, 그러니까 기독교 지역, 이슬람 지역, 그리고 바로 유교 지역까지 다 그냥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다 통해버린 거야.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그래서 육상 및 해상 교통로를 완성시켰고 역참제. 역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넓은 데를 가려면 말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간중간마다 그러니까 여관을 설치해 놓은 거죠. 호텔을 설치한 거지. 그래서 말도 바깥 할 수 있고 또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비해 놨어요. 그래서 유럽인과 이슬람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했고 그러면서 동서문화 교류는 활발해졌겠죠. 자, 이슬람 문화의 유입,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라마교 등 다양한 종류 전에 너무 크니까 나라가 외국인이 그래서 이제 많이 방문을 해요. 바로 중요합니다. 자, 원 왕조 때 마르코 폴로 동방 견문록 완전 중요. 시험에 꼭 나와요, 여러분들. 원 왕조 때 송나라 아니야, 당나라 아니야, 명나라 아니야. 원 왕조 때 마르코 폴로가 동방 견문록을 썼다. 근데 진짜 마르코 폴로가 진짜 다 구석구석을 가가지고 썼는지는 요즘 좀 논란이 있긴 있어요. 예. 가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책 같은 거 내용 갖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어쨌건 원왕조에 원왕조 때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 나오고요.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도 여행기를 쓰고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와 이븐 바투타 동방 견문록 여행기. 이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는 여행기를 썼더라. 자, 경제는요. 교통로 발달했잖아. 물자기로 활발하고요. 화폐 사용량 증가, 제가 교초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송나라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서민 문화가 발달해요. 구어체 소설과 희복이 인기한데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은 잘 그런 거 아닌데 삼국지 있죠. 예, 관우장비 유비 나오는 삼국지. 게임은 한다고? 우린 책으로 읽었는데. 어쨌건 그 삼국지가 언제 나왔냐면 바로 이때 나왔어요. 그 소설이 등장한 시기가 바로 이때 원나라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잡극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나라 시기까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펼쳐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징기스칸의 나라, 바로 몽골이었고요. 아직 중국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초의 어떤 그 남발, 그다음에 어떤 그 왕계승의 어떤 그 분란 이런 속에서 이제
몽골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말 타고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다시 이제 한족들이 세운 나라가 등장할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명원과는 또 어떤 모습일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